저는 조금 내용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제가 이제 마침 지역에 있는 사무실이 학원과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 오전에 우리 대치동에 사는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아주 엄청 심한 말을 하고 지금 그러고 돌아가는 걸 보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장관실이 아닌 서울지검 조사실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범죄 혐의자가 해명하는 자리가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나 부정 비리에 대해서 민주당과 친여 인사 지지자들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거나 토착 외구가 조국을 공격하니 밀리면 안 된다 등의 투로 후보자를 옹호하는 것을 보면 실로 눈물겹습니다. 조국을 무조건 지지 옹호하면서 드러난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시시비비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을 비롯해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에 대한 증오와 혐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조 후보자가 자신이 딸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과는 아랑곳 없이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말 한마디로 얼버무렸는데 아픈 미숙아의 혈액을 뽑아 만든 논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생명윤리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 딸 논문으로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미안함도 없는 그 흑암무치 조로남불에 지금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기일전에 문재인 정권 개혁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보편 이성과 양심의 눈으로 보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국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안 맞는 사람으로 불법, 반칙, 변칙, 편법의 달인 아닙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의 범죄 혐의는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 윤리법 위반,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불실 기재죄, 위조 사무소 등의 행사죄, 제3자 뇌물 제공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강제집행 면탈죄 등이며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특정경제법 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위반으로 고소도 당한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의 외압을 극복하고 주국 후보자에 대해 수소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 할애비가 와서 검찰 개혁을 해도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면 이것은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권 권력기관 개혁의 척도는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는지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은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후보자 역시 자신이 권력기관 개혁 적임자라 생각한다면 뻔한 변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찰 수사를 자초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조국 후보자 자녀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국 후보자는 편법과 꼼수로 자기 자녀만 용으로 만들려 한 후보자입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 딸 허위 스펙의 진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본인의 영향력 없이는 결코 일어나기 힘든 일로 스캔들 차원을 넘은 권력형 비리, 조국 게이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선 본 의원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조 후보 딸이 2009년 고려대에 제출한 입학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WHO 산하 국제 백신 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것은 5박 6일짜리 단순 자원봉사 탐방 프로그램을 인턴 경력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서 조 후보자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조 후보자의 아들, 딸이 참여했다는 제네바 인권 인턴십 프로그램 역시 20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했던 만큼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후보자의 자녀가 참여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시 UN 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로 참여인원을 선발한 인물이 조 후보자와 함께 인권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서울대 사회학과 정모 교수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관의 국제학술회의에도 인턴으로도 활동했다고 했는데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서울대 로스쿨 동로 교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직위와 인맥을 자녀 스펙 썼는데 10분 활용한 것입니다.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서울대 물리학과 나노 엔지니어링 랩 연구실 인턴십의 경우는 서울대 물리학에 문의한 결과 그런 연구실을 기억하는 교수들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식 인턴십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의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인 R 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의 경우에 과학고 학생들이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당시 외고생이든 후보자 딸이 지원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참여했다 하더라도 나비 날개에서 발견한 광자, 결정구조의 제작 및 측정이라는 과제로 한국 물리학회의 물리캠프 장려상 수여를 도왔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연계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딸이 2007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호텔 아쿠아팰리스에서 352시간 인턴십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시간 단위 인턴십도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서울 한용외고에 재학 중이면서 각종 스펙 쌓기에 현안이 되었던 후보자의 딸이 부산 소재 호텔에서 352시간 즉 하루 8시간 근무 44일을 정직하게 채웠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것 또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 등의 출석 인정 결석 일수가 2, 3주 내외임을 감안할 때 주중에 이렇게 44일을 결석하고 인턴십을 수행했다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도무지. 그리고 인턴 2주 만에 등재 학술지 제1저자가 된 단국대 의학논문 사건은 해당 논문 작성에 참여해서 수개월간 피땀 흘린 다른 연구자의 노력과 업적을 조 후보자의 딸이 훔쳐간 절도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의학 발전을 바라며 갓난아이의 피를 기꺼이 제공한 100여 명에 가까운 부모들, 한 교교생의 스펙 쌓기에 이용됐다고 이 분노를 감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는 여전히 자녀의 허위 스펙 논란에 대해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청문회 운운하며 면죄부 주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합법과 불법이기 이전에 윤리와 배려, 양심과 책임의 문제이고 더욱이 후보자는 정의를 최고 가치로 삼고 이것을 가르쳐야 할 법학자로 한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장관 후보자로 자격이 없음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이번 문제를 부당 의혹, 정권 흔들기,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2017년 촛불이 결국 허구와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결국 조 후보자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국민들이 지어준 것입니까? 국민들은 후보자와 가족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지금 전혀 모른단 말씀입니까?
진보의 멘토라던 후보자의 추악한 과거의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성숙한 민주의식을 언급한 것은 그야말로 후한무치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만의 염원이 아닌 국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이를 마치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후보자의 오만함의 끝은 과연 어디입니까? 후보자의 변명에 국민들은 또다시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 정부는 이 마더랜드는 이 정부는 인간 조국 후보자를 빨리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